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했네 어쩌네 하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코인 시장 끝난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하루도 안 돼서 죄다 원상태로 회복을 했죠. 코인들이요. 리플도 역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또 700원 근처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녹화 중이니까 방송 좀 이따 올릴 때쯤이면 조금 더 내려갈지 더 오를지는 잘 모르겠네요. 항상 이렇게 시장은 이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속여먹고 또 속여먹고 그럽니다. 아마도 또 어제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또 시장 분위기가 엄청 심각하니까 코인들을 팔아치우고 또 리플을 팔아치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시장에 속지 말라고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도 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잘하신 거죠.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말이죠,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마음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마음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뉴스들은 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일리가 있는 어마어마한 이슈들, 불안한 이슈들. 도저히 뉴스를 보고는 코인을 팔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코인을 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생긴 것은 맞은데, 그 이슈에 대한 언론의 호들갑과 그에 대한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휘둘리다가 투자로 돈을 전혀 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한 그런 행동들이며, 또 그것을 뉴스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며, 이런 게 전부 다 메이저들이 이제 한통속이 돼가지고 대중을 속여먹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서 SEC가 또 코인베이스를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EC가 지금 힘문문서 내용 발표 있죠. 그게 6월 13일이죠.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촉박하게 시간을 남겨놓고 갑자기 바이낸스를 기소하고 또 이어서 하루도 안 돼서 코인베이스를 또 기소하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꿍꿍이가 숨겨 있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걸 속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SEC가 이 바이낸스에 이어서 또 코인베이스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하고, 자, 이런 배경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걸 알기 전에 이제 SEC가 이제 이 두 거래소를 기소한 그런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바이낸스와 장펑차오 또 기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또 기소라는 말은 지금 이제 이게 바이낸스를 괴롭힌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SEC는 이게 바이낸스가 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유용해서 바이낸스의 CEO인 이 장펑차오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으로 돈을 몰래 빼돌리고 시세 조정을 방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짓말까지 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내용이죠. 완전 도둑놈과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SEC는 또 이제 기소장에서 바이낸스의 토큰들 있죠. BNB와 BUSD는 증권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이 증권으로 모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저 SEC가 이 바이낸스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철퇴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와도 바이낸스가 연관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바이낸스를 곤란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규제 당국이 조사하겠다 그러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증권법 위반으로 이 바이낸스와 이 회사 CEO 장펑차오를 기소했어요. 자,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바로 하루도 안 돼서 코인베이스를 또 기소를 했어요. 뭐가 급한지 그냥 아주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이 SEC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거래소로서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이고, 게다가 또 미등록 증권인 그런 토큰들을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거래하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SEC 자기들이 증권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그냥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SEC가 이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보유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죠. 근데 이 기소장에서 증권 분류 암호화폐 목록에서 리플을 제외했다는 거죠. 다른 코인들은 증권이라고 목록에서 열거를 했는데 리플은 없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폭스 비즈니스의 어떤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EC는 일관성 없는 결정을 기피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막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SEC가 이제 일관성 있게 나가려면 그동안 리플을 줄곧 증권이다 어쩌다 뭐 계속 그랬으니까 이번에 바이낸스 기소장에도 뭐 다른 코인들 다 증권이라고 했으면 리플도 거기에 실어놔야 맞지 왜 리플은 빼냐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그 XRP 증권 간주 여부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다루고 있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소송에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이번에 그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다른 그 코인 종목들을 증권이라고 열거를 했으면 거기에 그 XRP 그러니까 리플이요. 리플도 들어가야 맞은 거지. 뭐 다른 소송에서 뭐 다루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빼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뭐 납득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해당 소송에서 리플 측이 승소를 할 경우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다가 이번에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SEC가 리플을 이제 목록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그 조만간 있을 그 소송 판결에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라면 그 여파로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에서도 바이낸스마저도 거기서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번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장에서도 이제 리플을 빼버렸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비양심적이고 또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죠. 뭐 리플이 혹시라도 승소할 걸 대비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넣을 걸 못 넣고 뭐 그런다는 게 만약에 진짜 그 SEC가 그렇게 생각해서 리플을 뺐다면 이건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죠. 국가 공공기관이 그런 식으로 처세를 한다라는 것이 지탄받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체 SEC는 왜 최근에 연달아서 하루 간격으로 전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연달아서 기소를 했으며 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기소장에 있는 암호화폐 증권 목록에서 리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이번 소송에서 SEC와 리플이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SEC와 리플이 서로 합의를 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SEC가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는 기소장에 증권 암호화폐 목록에 리플을 집어넣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정황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엊그제도 제가 영상에서 한 말씀을 드렸죠. 바로 흰문문서 그 공개일을 애초에 6월 6일 날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SEC와 리플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6월 13일로요. 흰문문서의 내용이 뭐 리플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이제 지배적이었죠. 리플 측에서도 역시 흰문문서의 내용이 나오면 리플에게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흰문문서 공개를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SEC 측이 그 6월 6일 날 공개하는 것을 일주일만 더 미루자라고 했는데 여기 리플이 그것을 응해준 거예요. 뭐 흰문문서만 놓고 보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리플 측에서 그 SEC의 요구에 응해주고 서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13일 날 흰문문서를 이제 공개하기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 속에 리플과 SEC의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 들어있죠. 제 관점으로는 앞으로 이 소송에서 서로 합의라든지 뭐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면 리플과 SEC가 뭐 그렇게 공동 전선을 취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만일 SEC와 리플이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기로 밀약을 했다면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것은 또 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SEC가 그 리플과 합의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흰문문서 공개일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세계 1위, 2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연거푸 그 기소를 한 이유는 바로 리플 투자자들을 속여먹기 위한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월 13일 날 그 흰문문서 공개일을 앞두고 전 세계의 대중들이 그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리플을 매수하고 뭐 따라서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뭐 최근에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추월해서 뭐 전 세계 거래량 2위를 기록했죠. 자, 만약에 흰문문서의 내용이 리플에게 불리하거나 또 소송에서 리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 메이저들은 결코 그 상황에서 개미들이 실망해서 리플을 팔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 리플을 계속 더 사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리플에게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메이저들이 미리 안다면 그 메이저들은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해서 개미들이 너도나도 리플을 사도록 부추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고점에서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나온 후에 개미들은 이제 꼭지점에서 물리고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죠. 주식이든 코인이든요, 이 메이저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짓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번번이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힘문문서 발표일을 며칠 안 남겨놓고 갑자기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고 또 코인베이스를 기소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죠. 특히 리플 투자자들을요. 자, 그래서 이제 SEC가 이런 기소 이슈를 2개나 터뜨림으로써 다른 코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 리플의 투자자들이 많이들 떨어져 나갔죠. 뭐 큰일 났는 줄 알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이것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SEC고 세계의 메이저들이고 전부 다 한통속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이 대중을 기만하고 대중의 돈을 따먹는 그 검은 고리로 다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개미들을 상대로요. 자, 그런 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이슈가 어제 안 나왔으면 전 세계에 있는 뭐 코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리플 투자자들은 리플 물량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내놓기는커녕 계속해서 이제 리플을 더욱더 사들였겠죠. 리플이 만약에 패소하거나 힘문문서 내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면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그 세계의 메이저들은 결코 개인들이 팔게끔 만들지 않죠. 더욱더 사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며칠 뒤에 있을 힘문문서 공개 내용이나 또 리플 소송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력자들과 메이저들이 조금이라도 리플을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투자하면서 끝없이 상대방을 속여먹는 투자의 심리 게임 말이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메이저들이 바로 늘 여러분이 돈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했던 방송도 바로 그렇게 속지 말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디 앞으로 그런 메이저들의 농간에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코인 투자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